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자연스럽게 눌리는 구간이니까 지수는 조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이제 눌리는 구간 그 얘기 짧게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코인이 좀 주가, 코인 저쪽이 전저점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코인이 하락을 하면 분명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주식시장도 불안해진다라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누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안 가니까 개별주 테마주들이 좀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두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모듈러 주택 이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부동산 이제 집 짓는 이제 그런 테마주인데 이게 재밌게 좀 움직이길래 요거 이제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매물대 분석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고 네, 시작을 하죠. 예,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가 최근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또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미리 얘기는 해드렸어요. 좀 누릴 자리라고 보시면 해외 증시는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 보지 마시고 이제 다우 지수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다우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 당연히 그 다른 나라 증시도 별로 가는 게 없겠죠, 그죠? 네, 횡보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횡보하고 있고 일본 증시도 횡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횡보를 하는데 살짝 약간 누르면서 이러고 있고, 대만 지수거든요. 이게 오늘 대만 지수든 대만은 또 올라가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주로 옆으로 횡보해요. 대만 최근에 그 9월달하고 10월달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진 나라가 대만인데 전저점 박살내면서 막 빠졌거든요, 그죠? 네. 근데 다 횡보하죠, 그죠? 네. 홍콩 증시가 조금 떨어져요. 요것도 뭐 조금, 그죠?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열심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1선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지수가 요만큼 떨어지면요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면 또 9월달 10월달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 때 순서를 우리나라 지수부터 먼저 설명한 게 아니라 해외 증시부터 먼저 설명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네, 자꾸 망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망합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더 셀 때도 있고 더 약할 때도 있는데 지금 조금 약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숲을 보지 말고 지금은 나무만 봐라. 네. 왜냐하면 숲이 막 흔들리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 얘기는 요게 다예요. 지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눌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보면은 코인 있죠. 가상화폐 쪽이 지금 막 하락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식하는데 왜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느냐? 솔직히 모르셔도 되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코인이 최근에 그 시끄러웠죠. 뭐 한때는 이제 그 3대 그 전 세계에서 3대 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라는 데가 파산을 했죠. 파산. 거기에서 이제 거래하던 사람들 뭐 난리나고 지금 돈을 못 찾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폭락을 해가지고 11월 한 10일 전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폭락을 해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전저점을 깰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가상화폐인데 이게 전저점을 깨면은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면 주식시장에 나쁠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가상화폐 쪽에 폭락을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나왔었어요. 네. 가상화폐 폭락 중 전 세계 금융시장 충격 받을 수도, 주식시장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뭐 그 말이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너무 나간 기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생기고 코인이 생겼거든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어요. 코인은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코인이 잘못된다고 주식이 잘못된다고요? 파생이랑 연동된 주식이 있으면, 그죠? 네. 파생이 막 저기 했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코인은 주식시장 뒤에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몸통이고 이거는 그냥 발톱? 꼬리도 아니고 발톱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주식이 잘못된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식의 기사가 나오면 그냥 동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코인 쪽에서 있는 돈이 도저히 이제 위험해서 못하겠다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파생시장이나 뭐 선물시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으로도 좀 유입이 돼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코인이 전저점이 안 깨지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아마 깨지면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좀 전에 보셨지만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수급은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주 전부터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대형주 순환매가 돌 때, 그죠? 네, 지수가 먼저 올라오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고 테마주도 간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왜 여기 테마주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분을 그냥 글을 못 치게 해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좀 답답한 소리 해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 방은 이제 대형주도 추천을 하고 뭐 개별주 테마주도 하는데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형주 가지고 수익이 잘 안 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퇴근길에 또 막 비 오고 그러니까, 그죠? 많이들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죠? 네. 대형주를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주나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개별주 중에서도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죠? 뭐 성장성이 이제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나 그런 가치 투자를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왜 테마주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제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100%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왜 테마주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내가 그분 글을 지웠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죠? 실적주, 저평가, 성장주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면서 좋은 주식이건 나쁜 주식이건 다 저평가예요. 이번엔 맞아요. 2번 찍어보시고. 이봉진님도 어서오세요. 안 그래요? 종목들이 다 50%씩 기본적으로 빠졌는데 다 저평가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설명을 왜 지금 먼저 해드리냐면, 지금 종목들의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저평가주가 따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가는 주식이 없어요. 있기야 있죠. 최근에 보면 뭐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 나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실적이 좋아서 반등이 세게 나왔을 뿐, 실적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였나요? 태평양물산이 이게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면 실적이 좋아서 좋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딴 걸로 올라올 것 같은데 회사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서 잘 가는 주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 얘기를 듣고 답답했던 거예요. 이해가 완벽하게 되셔야 됩니다.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테마주도 하고요, 실적주도 하고 가치주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도 좀 포트에 넣고 개별주도 좀 하고, 그죠? 네. 뭐 정말 하고 싶으시면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동전주도 한두 개 사보고, 네. 아, 이 돈 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동전주 있죠? 그런 거 100만 원씩 해서 한두 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포트를 짜는 건 재밌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커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녁 방송 때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죠? 돈이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예요? 테마주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뭐 솔직히 살 종목들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죠?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문제시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어디 책이나, 그죠? 이론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죽으라고 지금 저녁에도 방송하는데, 그죠? 네.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숲을 보지 말고, 즉 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위주로 보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코인 얘기하다가 잠깐 이 얘기로 넘어왔죠. 코인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뭐 이제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죠? 저기도 언젠가 끝이 나고 바닥이 잡히겠지만 그래도 코인보다는 주식이 좀 더 아주 많이 안전해. 왜냐면 코인은 실체가 없고 여기 실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막 거기도 막 코인은 상장 페이지 없는 거 같죠? 상장 페이지 많이 당해요.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아무튼 지수가 조금,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슥 누르죠. 그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개별주 테마주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눌렀어요, 그죠? 네.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별주 테마주들, 특히 테마주들 쪽의 수급은 좋아요. 왜 좋다고요? 예, 대형주가 지수가 올라오고 이렇게 눌릴 때 비로소 낙폭과대주, 개별주 중에서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실적보다는, 그렇죠, 테마. 그러니까 뭐 잡히는 거 있으면 이제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강아지가 물에 빠져 있어요. 강아지가 거기다가 뭐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강아지는 그거 잡고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살아야 되니까 막 아둥바둥하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종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좀만 좋다든지 아니면 뭐 올라올 만한 이제 호재거리 뭐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강아지나 생쥐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를 이제 그쪽을 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난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이 지금은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여기 이제 그 돈이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를, 자, 두 가지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걸 많이 보죠. 전문가들이나 개인들이나, 그죠? 네. TV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매매 현황을 보면은 거래소인데요. 나 이런 적 거의 없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150억이에요. 이거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거든요. 근데 기관은 33억 순매도. 무슨 애기들 저기 그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실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800억, 기관이 700억 순매도인데 이거는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많이 파는 게 아닌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도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연기금, 기타 법인, 사모펀드 다 팔아요.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들만 좀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대형주 쪽이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더 많이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좀 판단 얘기예요. 수익난이 있으니까 좀 줄이겠죠. 그죠? 네. 다 파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이걸 보면서 수급이 안 좋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 있죠. 큰 물줄기를 이제 잡으면 되는데 요거 신용이랑 고객예탁금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막 늘어난다니까요. 처음에 이게 늘어날 때는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종합주가지수. 그죠? 파란색 종합주가지수인데 10월 중순부터 쭉 올라오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신용이랑 비교해 볼게요. 지수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신용은 안 늘어나다가 원래는 바로 늘어나거든요. 신용이. 근데 신용이 안 늘어나는 게 이게 거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용이 안 늘어나다가 최근에 늘기 시작해요. 한 일주일 됐나? 대충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늘어나던 신용이 이제서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보세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서인어도 아니니까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고객예탁금인데 이게 올해 1월달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증시 폭락하기 전에 그때 확 늘어났어요. 네? 미국 증시가 1월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1월 말에 폭락했거든요. 이게 1월 말이에요. 이게 1월 중순 정확하게 1월 초중순 그때 잔뜩 늘어났다가 그냥 훅 빠진 거예요. 고객예탁금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11월 한 초반까지. 근데 최근에 좀 늘었어요. 전 이게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신용이 늘어나는 시점과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네. 신용이 안 늘어나다가 이렇게 늘어나죠. 거기서부터 고객예탁금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이거 큰 흐름은 잡고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세요. 네. 어디 가서 100만 원이라도 빌려다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 걸 먼저 체크한 다음에 테마주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테마주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제가 시황 잡아드릴 때 어떻게 해요? 종목 얘기하고 뭐 재자랑하고 뭐 우리 수익 났다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시황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시황도 이제 큰 거부터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그죠? 유럽,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테마주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죠. 그죠? 항상 그 틀에서 제가 잘 안 벗어나거든요. 급할 때는 종목 얘기부터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유료회원들 라이브 방송할 때 아침에 매수 사인 냈는데 빨리빨리 사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그거부터 얘기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방송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를 하기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개별주 테마주, 특히 테마주 하면 안 되겠다. 화상들이에요, 진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네? 아셨죠? TV나 언론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걸 자꾸 찾아보셔야 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물론 공짜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공짜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HTS에서 보여주는 거 잘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세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네. 결론은 뭐예요? 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테마주들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죠. 그래서 최근에 주로 강조했던 게 뭐였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얘기했죠. 왜 파냐고.
그 평상시에 얘기 안 했던 종목인데 수산중공업이라고 해요. 수산중공업. 이게 이제 한때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제 그분 그 테마주로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중공업이거든요. 그죠? 보면 어때요? 최근에 괜찮죠, 그죠? 낙폭과대 회복하고 살짝 거래도 조금 보여요, 그죠? 테마주로 잘 가는 종목이기도 해요. 짧게 가면 50%, 제대로 가면 100% 이상짜리 상승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살짝 올려놓고 버티고 있죠.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 다음에 SY 급등해서 안 내려오죠, 그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SOC나 네옴시티 공사 착수 시작하면 가장 뭐부터 하죠? 그렇죠. 땅부터 파야 되잖아요. 땅 팔 때 가장 열심히, 그죠? 물건 파는 데가 어디예요? 땅 팔 때 가장 핵심적인 기계가 뭐예요? 당연히 굴삭기, 포크레인이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하는 회사겠어요? 그거 하는 회사 아니에요. 현대건설기계, 중대형주예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인데 뭐 날라다녀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 너무 좋아요. 땅 파는 굴삭기와 관련된 중소형 테마주 해인이랑 프리엠스 바닥에서 쫙 붙어있죠. 왜 붙어있겠어요? 형님 먼저 가는 거예요. 형님부터. 여기도 위아래가 있거든요. 판검사들하고 의사들이 그 서열이 되게 확실하죠, 그죠? 선후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거기는 이제 기수가 깡패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게 거의 그쪽에 이제 기강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위아래가 확실히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약간 헷갈릴 때도 있는데 지금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할 때는 이게 선후배가 이게 딱 정해져 있다. 형님, 선배님 먼저 가시죠. 선배가 누구였어요? 대형주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거의 수급 보세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확 밀어올리죠. 이거 저점 대비 지금 100% 올라왔어요. 대형주가, 중대형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3만원이거든요. 여기 6만원 찍었어요. 오늘 딱 100%예요. 맘만 먹으면 한 달 동안 가요 못 가요? 가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주면 매물대고 차트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테마주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잘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테마가 딱 제대로 포장을 해갖고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이건 중대형주라서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뒤에 해인이랑 프리엠스는 뭐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서 이 못난 것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형님들 먼저 갈 때까지. 그죠? 네.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어제 막 난리를 지겼지만 데모 이런 거 보세요. 어제 막 장중에 막 8%, 9%까지 급락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8% 급락 마감했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떠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그죠? 다스코 이런 거 쭉 21선 깨면서 떨어지다가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 살짝 올려주죠. 그죠? 장중에 10% 급등했다가 살짝 4%에서 끝나고 그죠? 유신 나가 떨어지다가 여기 딱 브레이크 걸린 자리에서 스톱했고 망한 거 없어요. 끝난 게 없다고. 현대 에버다임 하루 왼쪽 흔들다가 꼬리 길게 달고 끝났죠. 이거 잘 끝났어요. 네. 한미글로벌 떨어지다가 이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이건 아니고 저기 네옴시티 그죠? 네. 떨어지다가 브레이크 잡죠. 라이브 방송에서 기법 강의를 했는데 요 정도에서 멈출 거라 그랬어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여기 요 구간에서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맞았죠, 그죠? 네.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법 강의한다. 네.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산 건 잘못됐다. 우리 방에 산 건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이거 아니면 물타기 할 때도 편하다겠거든. 히림 떨어지다가 말고 다시 살짝 올리고 있죠, 그죠? 네. 끝난 거 없어요. S&T 에너지 이거 이제 사우디 에너지 관련주인데 어때요? 살아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원전 테마주 에너토크 이게 원전 테마주 중에서 가장 희마리가 없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뭐 바라카 원전의 무슨 체코
체코 사람들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그래서 이거를 상한가에 만들어 놨더군요. 서전 기준 장중에 20% 정도까지 20% 전후 급등했어. 그동안에 못 갔던 것들. 그러니까 이미 양봉 나온 거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정기술, 한신기계, 그죠? 이런 쪽은 가만히 있고 이제 아직 못 간 거. 그러니까 형 저기 보면 선배들이 후배한테 양보한 거죠. 우리는 됐으니까 니들이 가라. 그죠? 이쪽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다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대형 지수가 딱 꺾이니까 대번 개별주 테마주 특히 테마주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테마를 못 탔더라도 계속 꿈틀거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 오파스넷 잘하면 그죠? 잘하면 한 대 치게 생겼어요 그죠? 네. 폭등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시죠 그죠? 네. 금요일날 보시면 막 하락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5%까지. 근데 어제 들었다 놓고 오늘 다시 양봉 나오죠. 끝난 거 아니라니까. 그죠? 한동훈 테마주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뭐예요? 문제가 저기 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낙연 씨 테마주 그죠? 네. 아침에 이낙연 씨 테마주 남선알미늄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었는데 어제 장중에 급등했고 시간에 상한가 갔었고 오늘 아침에 한 14%까지 급등했다가 끝났어요. 7%에서 네, 잘 됐죠. 그죠? 이낙연 씨가 뭐 내년 봄쯤에 들어올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 테마주 중에 G2파워 차트 살아있죠. 그죠? 매물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주연테크 이것도 이낙연 씨 거 서원 아침에 들었다 놨고 아침에 그 이낙연 테마주 단타 치려고 저희 위로단 톡방에 추천당한 게 이거예요. 1595원 여기에서 시초가에서 추천했는데 이게 1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8% 수익 났어요. 네. 단타거리 치고는 괜찮죠 그죠? 왜 나갔냐면 이낙연 주였으니까. 옛날에 이낙연 테마주로 이만큼 갔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눌림목만 바닥 눌림목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길래 오늘 아침에 그쪽에 추천 나갔고 라이브 쪽에서는 딴 거 나갔어요. 그 종목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라이브에서는 딴 거 가지고 해가지고 수익 냈고 얘기할까요 지금? 범양건영 원래 갖고 있는 건데 회원들한테 아침에 마이크 잡고 또 그랬어요. 구경GNM 프롬파스트 이제 그 이어서 세 번째다.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더 사셔도 된다. 신규 회원도 매수하시고 없는 분 없는 분 사시고 있는 분도 사셔라. 마이크 잡고 네. 아침에 2%에서 시작했는데 장중에 17% 한 15%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죠? 네. 요즘 이런 거 갖고 수익 내고 있어요. 네. 더 사라 그랬어요. 더 사라.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죠? 네. 요즘에 이런 걸 자꾸 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중에 재료가 나오면은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놓치기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추천을 해요. 사라고. 네. 비중 너무 많이 실치는 마시되 좀 더 사라. 그래요. 대놓고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네. 요것도 갖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씨 테마주도 움직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급등을 했거든요. 모듈러 주택. 근데 이게 웃긴 게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보여드릴게요. 낮에도 좀 설명을 했는데 그 범양건영 갖고 얘기할까요? 범양건영이랑 덕신하우징이 있는데 오늘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오전에 라이브 방송 9시부터 10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뭐냐면 문자반은 그냥 말 그대로 라이브랑 종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매수 문자 다 나가고 근데 라이브 반은 뭐냐면 문자반은 그냥 문자만 받아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라이브는 뭐냐면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오전 방송하고 그 다음에 오후 한 2시 40분, 2시 반 정도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정도 또 오후 방송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 낮에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뭐 기법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근데 오전 방송 한 10시 반쯤에 이제 보통 그때쯤에 마치는데 마칠 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모듈러 주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는데 모듈러 주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립식 주택이다. 네? 조립식 주택.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 요즘에 이제 그 예쁘게 나오는 게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아침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막 사진도 찍어서 내가 보여드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급등하더라고요. 모듈러 주택 테마주들이. 낮에 방송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쳐보면 네. 모듈러 주택 이게 뭐 컨테이너 박스죠 이런 거 그죠? 네. 컨테이너 박스 개조한 거고 밑에 보면은 모듈러 주택인데 집값이 2억 4천이에요. 비싸죠? 네. 요거는 1억짜리다 그죠? 네. 1억 네. 그죠? 이것저것 옵션 추가하면 뭐 기본 몇 천만 원씩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도 거의 이런 게 요즘에 자꾸 얘기가 나온다. 모듈러 주택이라 하니까 뭐 새로운 거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 건물이다.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낮에 했던 얘기인데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네. 오늘 모듈러 주택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기사가 이걸로 갔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러 갔거든요. 오전 11시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산학 연관 손잡는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그죠? 네. 산학 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가 출범한다. 언제요? 내일 건설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 나왔다고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부에서 그죠? 네, 모듈러 주택 이거 개발에 무슨 몇십조 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각 기관이나 민간단체, 공공기관,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좀 얘기 좀 해서 잘 해봅시다 뭐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냥 회의. 네. 그거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오늘 범양건영이나 아까 금강공업은 거의 상한가 갈 뻔했거든요. 네, 그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급등할 만큼 이게 재료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왜 알려드리냐면 별로 큰 저기도 아닌데 튀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시장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까 이제 그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근데 저런 거는 뉴스에서 얘기 안 해줍니다. 오히려 신용 늘어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아무튼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개인들 나갈 사람 다 나갔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 다 털렸고 그죠? 방해꾼 사라졌죠. 수급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를 올리려면 수급이 돈이 필요하니까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릴 때 방해할 사람 없잖아요. 신용쟁이들 다 떨어져 나갔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과 호재, 제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래 돈을 집어넣어도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사가 별로 이렇게 호재거리도 아닌데 종목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급도 좋아지고 재료가 잘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테마주를 안 해요? 근데 테마주를 안 하냐고. 해야지. 그죠? 네. 테마가 잘 지금 형성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테마주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해보시라고. 하셔야 되는 얘기가 지금. 네. 아무것도 아닌데 막 급등하잖아요. 얼마나 급등했냐면 오늘 이쪽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1등으로 올라간 게 금강공업이에요. 22% 마감. 아까 상한가 찍었었어요. 상한가 찍고 22%.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 없어요. 여긴데 옆으로 횡보했고 거래가 좀 있으니까 매물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하나도 없어.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올해 6월달에 그냥 증시 하락하니까 내려왔다가 내려서 횡보하다가 그냥 9월달에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거래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나마도 양봉이고.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어요. 없으니까 상한가치 왜냐 거래를 보시라니까요. 최근에
3거래 전에 거래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거래 많이 터졌잖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몇 달치 다 합해도 이거 안 되겠죠. 그죠? 거래가 그만큼 없었고 오늘 거래가 그만큼 많았어요. 3, 4일 동안 3일 정도 작업을 또 해놨고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냥 쑥 올라버리는 거예요. 쑥. 그 다음 2등이 누구였냐? 범양건영이었어요. 범양건영은 여기서 하락한 흔적도 있고 여기에 거래량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 정도까지만 간 거예요. 장중 최대 17%, 끝날 때는 13% 가격. 근데 이거는 이제 형체가 거의 고스란히 잘 보존이 돼서 끝났죠. 양봉이. 왜냐면 최근에 만들어놨잖아요. 매물대에 맞춰서 이게 상승을 딱 마무리 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인데 덕신하우징은 매물대가 여기도 있어요. 이 부분 여기 매물대가 있고 최근에 여기도 눌림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낸 거예요. 이건 9% 나가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 이런 거 이건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만든 게 없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한 5%로 끝났어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SY도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맞긴 한데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했고 어제도 음보원한데 맞았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들었다 놨고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 1등은 매물대가 가장 약한 누구요? 그렇죠. 금강공업이 가장 셌던 거예요.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뭐 없잖아요 거래가.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도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오늘 그만큼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급등을 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추가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바로 내기보다는 통상 이렇게 좀 눌러서 눌림목을 또 만들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구덩이를 메꿔 놓은 거거든요. 그럼 살짝 눌러서 쉬어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쉬고 있는 것처럼 이쪽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디 축구 경기 하나요? 마지막 1번 찍어주시고 어디 뭐 재밌는 거예요? 어디랑 해요 지금? 아르헨티나랑 사우디랑 하나요? 아르헨티나 한번 더 많이 보시겠구나. 네. 축구 보러들 많이 가셨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금강공업 그죠? 네. 이게 매물대였던 거예요. 이게 권영모님도 감사합니다. 네. 매물대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범양건영인데 이 오늘 아침에 추천한 건데 보세요. 이건 우리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더 잘 들으세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침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침에는 이게 뭘로 갔느냐? 아침에는 이낙연 테마주, 네? 아침에 이낙연 테마주. 네. 점심에는 모듈러 주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종목 추천한 게 이거라니까요. 네. 단톡방은 삼부토검 이낙연 그죠? 조만간 귀국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로 이렇게 써놨죠. 라이브는 범양건영 실제로 나간 거예요. 네. 저는 종목 추천 한 이틀 요즘에 이틀에 하나 정도 하거든요. 네. 매일 안 해요. 네. 근데 범양건영을 냈는데 이게 분차트를 잘 보시면 아침에 잠깐 급등을 해요. 살짝 5분봉 차트로 볼까요? 오전에 보시면 여기만큼 살짝 오르죠. 이게 뭐냐면 저 이낙연 관련주로 한 9%까지 올라가요. 이낙연으로.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올라갔던 게 오늘 제일 셌던 이낙연 테마주 중에 제일 센 게 누구였냐면 남화토건이었거든요. 남화토건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남화토건입니다. 분차트인데 아침에 쭉 뽑죠, 그죠? 네. 아침에 이낙연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시면 더 이상 못 가고 오전 10시 전에 다 끝나고 그냥 쭉 빠져요. 이낙연 테마주들이.
다시 범양건영을 보면 아침에 잠깐 들었다가 쭉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다가 11시쯤에 아까 무슨 모듈러 주택 뭐뭐 한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금강공업 아까 얘기했죠. 금강공업이 11시부터 그 기사 11시에 나왔거든. 11시에 살짝 오르기 시작하더니 12시 돼서 좀 더 오르다가 1시 막 이때 되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1시부터 본격적으로. 범양건영이 재밌다니까 요즘에. 아침에 인하견주로 가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금강공업이 가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도 못 올렸는데? 그런데 확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야죠. 전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테마주가 저도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 경우인데 오전에 이걸로 갔다가 오후에 딴 걸로 가는 경우 이건 거의 없거든요. 드물어요. 이게 있는데 드문데 요즘에 이렇게 가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범양건영 지금 사시라고요? 아니요. 13%나 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사러 들어오시면 우리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네. 오늘 이거 단타 치신 분들 아까 팔라고도 매도세 내드렸었고. 네. 자, 뭐예요? 재료가 굉장히 반영이 잘 되죠? 그죠? 9월달, 10월달, 올해 6, 7, 8, 9, 10월달까지 왜 힘드셨는 줄 아세요? 무슨 호재가 나오건 악재가 나오건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먹히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잘 반영이 되고 속된 말로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테마주 안 한다고요? 왜 테마주만 얘기하냐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얘기 듣고 넘어갈 텐데 답답해갖고 내가 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라니까요. 돼요.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급 좋아진다고 그랬죠. 아까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개인들, 신용쟁이들, 그 다음에 칠랑팔랑 거리는 분들 다 이 바닥에서 퇴출됐고, 그리고 호재가 나왔는데 가잖아요. 가잖아요. 호재가 나왔는데 가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씨 악재가 나오니까 남산알미늄, 그죠? 주연테크 막 신났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무림SP 자꾸 이제 귀찮게, 그죠? 친환경 막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플라스틱 일회용 컵 못 쓰게 한다고 하니까, 그죠? 막 이런 거 막 올라가잖아요. 무림SP 이런 거 친환경 관련주거든요. 네? 막가요 지금 막 올라간다니까. 닭고기, 마니커 FNG 이게 단톡방에 요 정도에서 월드컵 이제 닭고기 수혜주로 추천했어요. 이번 단톡방에서 이게 수익이 한 15% 이상 났었는데 여기서 어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적당히 파셔라. 올림픽 월드컵 개막했는데 괜히 끝날 때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뭐 20% 30%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하셔라 그냥. 그랬거든요. 아침에 이제 고점 형성할 때. 근데 어제 끝날 때는 이제 아침에 5%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6%에 끝났거든요. 끝난 것 같죠? 왜냐면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 떨어졌으니까. 안 끝났죠? 왜 안 끝나요? 보시라니까요. 오늘 보면은 아침에 막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6% 급락하다가 플러스 3%로 끝납니다. 거래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 아직 안 했잖아요. 24일 날 있다면서요.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 얘기도 해드렸고. 아무튼 지금 테마주들이 이래저래 지수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떨어지고 버티고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리고 덜 올라온 거 올라오라고 기다려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범양건영이 이거 보세요. 범양건영이랑 아까 덕신하우징 얘기했죠. 범양건영하고 덕신하우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모듈러 주택 공급 수혜주, 그리고 올해 작년이구나. 작년 이맘때 있죠. 7월달,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뭘로 갔는 줄 아세요? 덕신하우징이고 범양건영 여기에 다 같이 갔거든요. 뭘로 갔어요? 똑같아요. 재료가. 작년에는 이재명 기본주택. 근데 이재명 씨 낙선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오늘 모듈러 주택 그리고 또 하나 있다니까요. 덕신하우징도 이낙연 테마주예요. 이거 알고 계셨다 1번, 몰랐다 4번 찍어보세요. 이거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거든요. 알고 있었다 1번, 몰랐다 4번. 이건 좀 찍어보세요. 네, 얼마나 아시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알고 계셨다 1번, 몰랐다 4번. 모르는 분들 꽤 많았을 텐데 이거 모르셨죠, 그죠? 예, 이거 이낙연 씨 테마주였어요. 아니는 많이 간 건 아닌데 움직였었다니까요, 과거에. 덕신하우징. 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분차트를 열어보면 아까 범양건영이 뭐라고요? 범양건영이 아침에 남설알루미늄 같은 그 저기 뭐야 이낙연 테마주가 막 갈 때 아침에 움직였었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는 모듈러로 갔고, 근데 덕신하우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건 범양건영 분차트고, 덕신하우징 분차트를 보면 아침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침에 이낙연 테마주로 안 갔어요. 안 가고 11시 이후부터 모듈러 이걸로만 간 거예요. 네.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주식을 해야 돼요, 요즘에. 그냥 차트 보고 정거점 보고 이평선 보고 보조지표 그냥 얼렁뚱땅 몇 개 넣어도 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걸 다 보고 있죠, 그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설명을 할 정도가 되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차이점을. 옛날에는 이제 테마가 만약에 2개, 3개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잘 안 갔는데 요즘에는 가요. 뭐 멀티플레이어가 됐는지 아무튼 간다니까요. 그런데 범양건영하고 덕신하우징 원래는 똑같습니다. 이낙연 플러스 모듈러 부동산 정치. 근데 덕신하우징은 이낙연 씨로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급등 많이 했으니까 지금 사시면은 고생하시는 거고, 네, 정말 바닥에서 정확하게 알고서 이제 공략하고 싶으시면 네, 헛고생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뭐였어요? 네.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거죠. 아까 강조를 자꾸 3가지를 하죠. 수급 좋아졌다, 그리고 방해꾼들 사라졌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네. 호재가 잘 반영이 된다. 네. 이 3가지만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꺾이면서 개별주 테마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오랫동안 못 내시고 힘들었던 것만큼 세력들도 힘들었거든요. 네. 그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분노의 급등을 일으키겠죠, 그죠? 네.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테마주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정치인들 싸우는 거 그만 보시고 정치인들이 그 싸우는 와중에 무슨 예산을 통과시키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고수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고수인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벌써 또 9시가 다 됐네. 딱 9시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재밌는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네, 그 얘기 해드릴 거고, 하나 더. 네, 1분이면 돼요. 요즘에 이분도 말실수를 참 많이 하시던데 이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사진이 자꾸 걸려있네 이분께.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OTT,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영화 서비스를 6년 만에 재개했답니다. 네. 한한령 조치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우리나라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주르륵 영화 상영 서비스를 재개했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친중하던 전 정부에서도 안 해주더니 중국에서, 그죠? 뭔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좌파분들, 네. 또 오해하실라. 네. 고정들 하시고, 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시간에 수많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에서 급등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수급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그죠? 오늘 뭐 흠잡을 데가 없죠, 그죠? 지수는 하락했지만 개별주 테마주도 다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치 이런 거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내일 아침에 이거 사실은 얘기가 아니라 수급이 매우 좋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는 또 테마가 잘 이렇게 반영이 돼서 급등할 때는 그런 설명 잘 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도 잘 참고하세요. 아셨죠? 여기 원자력 테마주하고 모듈러 주택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저는 모듈러 주택을 지금 한 4개 정도밖에 얘기 안 했죠. 4개 5개 그죠? 근데 아마 이분은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네, 김 시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큰 도움들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